네, 엊그제 전국 여러 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눈길을 끄는 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이죠. 그리고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인데 여기 구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당적은 없습니다만 진보 계열의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 PK 지역의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영찬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직접 울산 가서 지원 유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3월에 울산 찾은 적이 있고 맞습니다. 또 직전에는 울산과 가까운 대구도 갔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지율이고 하나는 이제 투표율이다. 음. 그럼 지지율은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사뭇 다른 이 부산 PK 지역의 지지율 상위로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12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 가능한데요. 네. 이 조사에서 PK 지역 울산만 뭐 따로 떼어놓고 이제 조사된 건 아닌데 PK 부울경.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뭐 우리가 PK를 보수의 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예요. 긍정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정 평가가 30%대인데다가 왜 투표율을 말씀드리냐면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은 대체로 동기부여가 안 돼서 투표하러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체로 그냥 사람만 봅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후보 그 후보에게 그냥 가서 그냥 투표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가서 투표를 할 어떤 의욕이 별로 없었다. 없죠. 왜 그러냐면은 투표율이 뭐 기껏 20%대 후반 정도 그러면 유권자 4명 중에 1명 정도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유권자 4명 중에 3명은 투표소를 아예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질 때 갈 수 있는 유권자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 때 갈 수 있는 유권자들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는 4명 가운데 3명 중이라고 했는데 그 4명 가운데 3명의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비율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 이제 투표를 포기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 흐름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 조금 전에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만 인용을 해 주셨는데 예. 좀 추이를 보면 PK 지역, 불경 지역에서 지금 여론의 흐름이 좀 어땠어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추세죠. 왜냐하면은 부울경은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지지율의 변화가 영남권 내에서는 더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울산은 근로자 인구가 많고 블루칼라 인구가 또 많고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난 대선이죠. 네.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부산 울산에서 득표가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경남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PK 지역은 뭐냐면 1등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렇죠. 부산 울산에서 그럼요. 같은 경상도라도 TK와 PK 차이는 뭐냐면 TK 지역은 좀 더 이념 결집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이념 결집적이라면 PK는 이해 결집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 결집적이라는 것은 경제도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정책이나 성과 같은 것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정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다. 그렇죠. 더 냉정하죠. 그래요? 아주 냉정하죠. 그래. 그래서 2017년 대선 때도 기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TK 출신이죠. 그럼 PK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하니까 2012년 대선에서는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정농단이 기대와 불일치를 하면서 지지율이 이제 곤두박질 쳤던 것이죠. 네. 당시 보수 정당도 그렇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그 이전에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이뤄내지 못했던 거예요. 네. 부산에서 1등, 울산에서 1등. 그러면 이 PK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어떤 시작점 계기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경제예요. 요즘 부산 지역이 살짝 달아오르는 건 뭐냐면 엑스포 실사단이 이제 방문한 거죠. 네. 워낙 희망이 없으니까 네. 2030, 2030년에
그러니까 부산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만찬에 내려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또 지적이 나올 수 있냐면 대통령이 별로 신경 안 쓰더라. PK 지역은 이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11월 발표니까 선거 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PK 민심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PK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념 결집적이기보다는 이해 결집적인.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보궐선거에서 TK는 또 다 국민의힘이 당선됐어요. 포항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역대 그 다른 그 대통령 때의 어떤 PK 지역의 여론 동향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론 동향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더 이해 결집적으로 보는 거죠. 이해 결집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주어졌는데 네. 그 기대치에 부응되지 못하면은 그게 싸늘한 실망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군다나 김기현 당대표의 경우에는 자기의 텃밭이 울산이거든요.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에서 사실상 교육감도 그렇고 울산 남구 기초연도 그렇고 폭망한 거죠. 근데 왜냐? 이게 최근에 이런 기대감을 PK 지역에서 상실하게 만든 건 말입니다. 바로 이제 김재원 최고위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볼 수 있었던 리스크가 집중됐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 주로 이제 사법 리스크, 뭐 검찰 리스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기면은 선거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TK 출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네. PK 지역의 여론 동향과 지금의 여론 동향을 비교를 한다면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는 좀 더 결집이 잘 됐던 것이고 그래요? 지금은 이념적으로 굳이 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될 딱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PK 지역에 뭔가 구심점이 있느냐면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과 영남은 항상 그 비교를 놓고 국민의힘 그렇죠. 그 지지 이 추이를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PK 지역은 TK 지역은 다르지만 PK 지역은 수도권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 거의 TK와 수도권의 중간 정도 지점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죠. PK 지역. 왜냐하면은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양산도 김두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여러 명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존재해요. 근데 TK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유권자들의 성향이 이념적인 이 지지 성향 보수냐 진보냐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서문사랑이라고 해서 서문시장은 여러 차례 갑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념적 결집은 되죠. 뭐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 이른바 슬로우 아리랑보를 통해서 또 멋진 그 허구현 KBO 총재가 또 돌직구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의 돌직구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PK 지역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구심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또는 차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원희룡 또 오세훈 또 다 PK가 아니죠. PK 권역을 대표하는 차기 주자가 없다. PK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굳이 따지자면 안철수 의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당에서 좀 약간 팽당하는 그런 이미지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철수 의원은 정말 PK 대표 주자일까? 그런 인식도 특별히 부산하고 정서적 그 유착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김정부의 진행자 실망입니다. 왜요? 실망입니다. 성대모사 안 비슷해요. 그냥 넘어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지금 1년 뒤에 총선을 뭔가 예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더 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 추이에서 좀 특징점이 나타납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 정당 지지율보다도 과연 그러면은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주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주는 진보당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이번 보궐선거의 수혜자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선이 안 됐거든요. 떨어졌죠. 그 이야기는 박지원 그 전 실장도 지원하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울산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당 모두 지금 민심을 못 얻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빅데이터로 나타나는데 바로
빅데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 화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유튜브도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감성 연관어와 긍부정 관련된 썸 트렌드인데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건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봤는데 국민의힘 긍정 15%, 더불어민주당 긍정 15%, 똑같네요. 예, 국민의힘 부정 82%, 더불어민주당 부정 빅데이터 감성 비율입니다. 긍부정 비율입니다. 부정 81%. 그다음에 지금 연관어 보니까 하나는 논란, 하나는 비판, 다 부정적인. 거의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도드라져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분석이 되고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딱히 지금 뭔가 얻어낸 것은 국민들로부터 없다라는 것을 빅데이터 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그럼 있는 지금 거죠. 여기서 그 대한민국 최대의 정파는 무당파다. 무당표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무당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네.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으로 보시지 무당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